어머니 이번 달 용돈은 조금 줄여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 통의 전화. 짧은 한마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돈이 줄어서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오늘은 한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 수많은 가정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감정들이 얽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 씨 부부는 결혼 7년 차입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아내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최근 복직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부터 합의했습니다. 각자 월급을 공동생활비 통장에 넣고 그 안에서 모든 가계 지출을 관리하기로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흔히 선택하는 방식이죠. 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다양합니다. 월세, 관리비, 식비는 기본이고 아이 어린이집비, 병원비,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까지. 그리고 그 안에는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정확하게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원비가 추가되었고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 예전 같은 양을 담아도 금액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매달 늘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 통장 보니까 적자가 났어. 어디선가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 며칠 후 남편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죄송하지만 이번 달부터 용돈을 30만 원으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래, 알았다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이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묘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그러시더라. 요즘은 며느리 눈치 봐야 한대. 용돈도 며느리가 줄이자고 해서 줄었다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서운해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줄이자고 했다고?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분명 둘이 함께 결정한 일이었는데 왜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걸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세대 간의 시각 차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내린 결정을 어머니께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결정한 일처럼 느껴진 거죠. 과거에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가장인 남편이 모든 재정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남편이 자신의 수입에서 직접 챙겼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벌고 함께 관리하고 함께 결정합니다.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상황을 이해합니다. 아들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며느리와 상의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낯설고 때로는 섭섭하게 느껴지는 거죠. 경제 구조는 변했지만 마음의 구조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그녀는 집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대기 위해 남의 집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본인의 옷 한 벌 사는 것조차 사치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잡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자랑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효심 깊은 아들이었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아들은 매달 빠짐없이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액수가 크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무언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예전처럼 길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금 에바야 해서.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방문해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용돈이 줄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로 간단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편이 어려워서요.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 나도 이해해야지. 하지만 며칠 후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대. 며느리가 가게를 관리하니까 시어머니 용돈도 며느리 손에서 결정되는 거야.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요즘은 그렇다더라. 우리 때랑은 다르지. 그 대화는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사실 그녀가 서운했던 건 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아프게 한 건 과정이었습니다. 왜 아들은 미리 자신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통보하듯이 말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 결정이 며느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녀는 며느리를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나름 열심히 사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 같은,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있던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이었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괜히 자존심 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냥 참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사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수많은 시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아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확인, 그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용돈은 그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온도를 재는 온도계이고 마음을 전하는 언어이며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배려가 중요한 겁니다. 김 씨의 아내 이름을 지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은 씨는 올해 35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 입사해 성실히 일했고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었죠. 최근에야 복직했지만 경력 단절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매일이 전쟁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 아침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합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아이를 재웁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아이와 놀아줍니다. 남편도 돕지만 현실적으로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몫이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건 또 다른 스트레스입니다.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은 끝이 없습니다. 마트 물가는 계속 오르고 아이 학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병원비,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외식비까지 합치면 적자가 나는 달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던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간 안 되겠어. 어디선가 줄여야 해. 그녀는 항목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월세는 고정이고 보험료는 해지할 수 없고 아이 학원비는 이미 최소한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줄여야 할까요? 그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부터 시부모님 용돈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으로는 감당이 안 돼.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지은 씨는 그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혹시 오해받을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적자를 메워야 했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머니께 잘 설명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친구분들한테 그러셨대. 며느리가 용돈 줄이자고 했다고. 지은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분명 둘이 함께 결정한 일인데 왜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된 걸까요? 그날 밤 지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건데. 시어머니께서 나를 나쁜 며느리로 보시는 건가? 다른 며느리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지? 사실 지은 씨는 시어머니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초에 많이 도와주셨고 아이가 아플 때도 달려와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집세를 내고 아이를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섭섭하게 하려고 결정한 게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용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관계의 증표이고 아들의 마음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두고도 두 사람이 보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직접 전화드려서 설명했어야 했나? 아니면 액수를 줄이지 말고 다른 걸 줄였어야 했나?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완벽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도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운한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고 며느리는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남편은 양쪽의 입장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경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가장인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그 돈으로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남편의 수입에서 나왔고 그 결정도 남편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벌고 공동 통장에서 함께 관리하며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립니다. 이 변화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경제적 책임을 함께 나누고 더 민주적으로 가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부모 세대는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보조적인 역할일 거라고 여기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젊은 세대는 효율적이고 간결한 소통을 선호합니다. 어머니 형편이 어려워서 용돈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점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과정과 맥락 그리고 마음을 함께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아이 학원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저희가 좀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당분간 용돈을 좀 줄여도 될까요?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늘려드릴게요. 같은 내용이지만 전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는 상황을 설명하고 미안함을 표현하며 미래의 계획까지 제시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가정의 중심으로 봅니다. 아들이 결정하고 아들이 책임지며 아들과 자신이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며느리가 가게를 관리하고 많은 결정에 관여하며 때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간극이 오해와 섭섭함을 낳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자신은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당연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데 왜 시어머니가 불편해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섭섭합니다. 자신이 평생 아들과 쌓아온 관계가 이제는 며느리를 통해야만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네 번째 이유는 용돈의 의미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용돈은 생활비의 일부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조정 가능한 항목 중 하나죠. 하지만 부모 세대에게 용돈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효심을 확인하는 수단이고 자신이 여전히 가족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증거이며 세대 간의 정서적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20만 원 감액이라도 한쪽에서는 현실적인 조정으로 받아들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관계의 변화로 받아들입니다. 돈의 액수는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소속감과 존재감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 가치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돈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 나를 챙기고 있구나, 내가 여전히 이 가족의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확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용돈이 줄어들고 그 결정이 며느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느껴지면 부모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이건 비합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평생을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세대에게 자녀와의 관계 변화는 정체성의 흔들림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요. 결국 이 갈등은 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세대 간의 인식 차이,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역할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주거나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한 답은 없지만 조금 더 나은 방법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며느리와 아들은 부모님과의 소통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만 통보하지 말고 과정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마트에서 장 보면 예전에 2배 가까이 나오고 아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저희도 최대한 아껴보려고 했는데 이번 달 통장 보니까 적자가 났더라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당분간 용돈을 줄여도 괜찮을까요?
저희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늘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설명하며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덧붙입니다. 부모님은 이런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 결정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결정한 일이라면 그것을 부모님께도 그렇게 전달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그러는 대요가 아니라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했어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크게 바꿉니다. 만약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 저희 부부가 가계부를 함께 보면서 상의했어요. 제 생각에도 지금은 좀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내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저희가 조금만 버티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런 표현은 며느리를 악력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며느리가 결정했구나가 아니라 우리 애들이 힘들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며느리도 직접 소통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남편을 통해서만 전달하기보다 직접 한마디 덧붙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전화로 말씀드린 후에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 받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요즘 저희가 좀 힘들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어요. 제가 가게를 관리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머니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한마디가 시어머니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갑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나름대로 미안해하고 있구나,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요. 직접적인 소통은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더 투명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용돈 외에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돈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효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더 자주 드리거나 주말에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거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으로만 표현되는 효도는 오히려 관계를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서적 연결입니다. 부모님은 용돈의 액수보다 자녀들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요. 다섯 번째로 시어머니도 변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의 경제 구조는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들만 벌어오는 게 아니라 며느리도 함께 벌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이것은 나쁜 변화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입니다. 며느리가 가게를 관리한다고 해서 아들이 어머니를 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책임을 나눠서 질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이 점을 이해하고 며느리를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동반자로 본다면 많은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용돈이 줄었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부모님의 가치는 돈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평생 자녀를 키우고 사랑한 그 자체에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면 자녀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로 가족 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게 상황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화는 부모님께 안심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무계획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의 현실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마다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부모님이 무언가를 해주셨을 때 어머니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라고 표현하는 것. 이런 작은 말들이 쌓여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도 그것을 전달할 때도 부모님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통보가 아니라 상의의 형태로 일방적 통지가 아니라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소통한다면 많은 갈등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김 씨 가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화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이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가 좀 힘들어요. 집사람이랑 가계부 보면서 어디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당분간 용돈을 30만 원으로 줄여도 될까요? 형편 나아지면 바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살림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대신 제가 주말에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해드릴게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며칠 후 남편이 다시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셨을까봐 걱정이에요.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소통했다면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용돈이 줄어드는 건 아쉽겠지만 적어도 섭섭하거나 서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애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힘든데도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을 테니까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얼마나 진심을 담느냐, 이것들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용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대를 잇는 사랑이 담겨 있고 가족을 지키는 책임이 담겨 있으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돈의 액수로 효도를 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전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제 구조가 변하고 가족의 형태가 변하고 세대 간의 소통 방식이 변하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모든 가족은 나름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며 솔직하게 소통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며느리는 적이 아닙니다. 함께 가정을 지키는 동반자입니다. 며느리가 가게를 관리한다고 해서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시대가 변한 것뿐입니다. 며느리를 이해하고 믿어주신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며느리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 아닙니다. 단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하실 뿐입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직접 소통하며 마음을 전한다면 시어머니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겁니다. 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들이자 남편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용도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언어이고 관계의 온도계이며 가족을 잇는 다리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